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4일입니다. 네, 오늘 조은진 대표님 출정식이 있죠.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청계광장으로 갈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면 우리가 조은진 대표님의 출정식을 정말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반기겠지만은 참 조은진 대표님을 어려운 마당으로 나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이긴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십 번 수천 번을 되새겨도 2017년도에 그런 각오, 정말 조은진 후보를 찍었어야 했던 그런 각오로 싸웠더라면 정말 내년 선거가 참 쉬웠을 텐데, 되지도 않는 거대 야당을 홍준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던 그런 선택의 결과가 정말 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있는 마당이죠. 그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더라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대로 뭉쳤더라면 정말 그때 배신자들이 일찍이 치나고 우리가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 계시고 매번 선거에 졌었죠. 그러고 있다가 지난번 4월달에 겨우 보궐선거에 대구가 부산하고 서울에서 이겼다고, 그걸 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중앙일보의 이철호라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박근혜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2017년도에 홍준표가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도 글을 썼어요. 제발, 그때도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이 사진을 내려놓자, 이렇게 했었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먼저 내려놓았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제발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름 들먹이지 말고 너들끼리 선거하라고, 너들끼리 이기라고. 응? 이철호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박 대통령을 들먹이고 싶었나 보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용서하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응? 자기네들끼리 박 대통령 내쫓고 이겨야지. 왜 거기 선거했다면 박 대통령을 왜 끌어들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겨우 5년 싸우고 나서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방송에서 뭐 국민의힘당의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뽑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다리셔야죠. 마지막 투표장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지금 상황이 누구를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부 다 위험한 인간들 아니에요? 기다리셔야죠. 누구를 찍는다고 결정할 게 아니라 기다리셔야죠. 아직 상황은 변수가 많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우파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보수라 하는 인간, 정말 저는 윤석열과 보수, 우파 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국민의힘당에서 분류됐으니까 끝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그 세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보긴 했습니다. 첫 번째를 제가 지방 내려가면서 가장 그때만 민생 투어 할 때였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좀 신경 써서 봤고, 두 번째도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지도 않았고, 세 번째는 소리도 화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켜놓고 뭐 딴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열 손바닥을 보지를 않았는데, 손바닥에 그런 왕자가 있었죠. 그랬더니 또 구구절절 변명이 많아요. 왜 그래요? 깨끗하게 인정을 하지. 어? 그리고 뭐 홍준표의 이름 바꾼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어?
한국의 이름들이 결국 한자에서 온 거고 한자를 가지고 따지면서 뭐 핵, 뭐 뜻, 의미 이런 거 갖고 따지면서 이름 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나 이렇게 공격하기는 너무나 궁색하죠. 어? 그 미신이죠. 부적을 어디에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바닥에 해갖고 그 경선 나오면서 토론 나오면서 그렇게 다 보여주고 하면서 그거 깨끗하게 인정할 것이지 무슨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이 많냐고요. 어? 박 대통령이 2017년도에 이재정이가 한교안한테 오방색 가지고 방방 뛰는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치를 떨었어요. 저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 때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나중에 봤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2017년 제가 1월달에 그거를 보고 제가 미국에 있는 교파한테 보내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오방색 한국의 전통 색깔이죠. 색동옷이니 무지개 떡이니 이 나라에서 뭐 다른 색이 있나요? 그 원시적인 5가지 색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방색을 만들었는지 뭐 그때는 박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썼었죠. 그걸 가지고 방방 떨면서 미신이라고 제가 그때 제가 이재정이라는 여자도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견한테 오방색을 들이밀면서 방방 떨면서 한견한테 갖다 들이밀면서 했던 그 여자 영상을 보고 나서 여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었어요. 들어가서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이 여자가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썼었어요. 그래? 네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방방 뛰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한 댓글을 썼는데 댓글을 쓰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자기 그 프로필에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 기독교 이름 아마 세례명일 거예요. 그거를 싹 바꿨어요. 그게 진짜 운명적으로 제가 그 장면을 봤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글 쓰고 올린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뭐 불행하게도 그걸 캡처를 해놓지 않아서 어딘가는 아마 캡처를 해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했던 폴더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생생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다 뭐 캐톨릭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한국의 오방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송가인 엄마를 부르다가 LG 아트센터에서 굿까지 했었잖아요. 공경은 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미국 갔을 때 5가지 색상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어갖고 전시까지 했다며요. 피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그걸 가지고 방방 떨고 미신이라고 온갖 지랄 발광들을 하더니 윤석열의 왕자에 대해서 별로 그때만큼 발광들을 안 해요. 저는 보면서도 이게 뭐야. 윤석열이 결국 문재인 지켜준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 연장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죽기 살기로 물고 뜯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뭐 홍준표 측에서 얘기를 하지 국민의힘 저 배신자당에서 아니 그 좌파들 쪽에서 그렇게 2016년도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질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표는 마지막 투표장에 들어가서 도장 찍을 때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그 성남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야 진짜 하루하루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고 정말 앞으로 이 선거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좌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 가서도 갔다 나와서도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인간들이에요. 뭐 지금의 검찰들이 정말 뒤죽박죽이 돼갖고 저 검찰들이 어느 쪽 편을 들는지도 사실 몰라요. 뭐 지금 이재명 관련 쪽으로 이재명 사건 그 건으로 검사들이 뭐 지금 조사를 하고 뭐 유동규도 어제 새벽에 구속을 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상황이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죽기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후보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년 선거도 또 그 차후의 선거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싸워가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정말 우리 공화당에 있으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흔들린다는 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정말 우리가 이 역사를 길게 보고 한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고통을 20년, 30년, 100년을 하게 될 건지, 그거는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에 달린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 공화당에서 9월 25일 날 일찍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뭐 사건이 엄청 많이 불거졌죠. 제가 이 사건, 이 처음에 성명서 나온 이 건을 봤을 때,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 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게 박 대통령 관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를 하루 만에 허가를 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2017년 12월 21일 그 재판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침에 여자 직원이 나왔어요. 미르재단 허가건으로 신문을 했었고 오후에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K스포츠 허가건으로 증인이 나왔는데 이 남자 직원은 제가 그때 우병우 수석 재판이랑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조금 흔들렸어요. 이 남자가. 그 제가 쉬는 시간에 그 휴정 시간에 우병우 수석 재판에 잠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문체부 직원이 안정을 찾고 검사들이 질문하는 거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속도가 빨라지고 엇박지르고 난리가 나갖고 제가 그날 뭐 증인이 죄인이에요 해서 쫓겨난 날인데 그때 하루 만에 허가를 했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관련된 이 사건은 조사를 해야죠. 왜 하루 만에 결정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죠. 박 대통령을 2016년도에 잡았듯이 2017년도 개판 재판에서 엉터리를 몰고 갔듯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교안이가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원들이 가지를 못하고 아마 우리 유튜버 한 분이 그분만 또 소식을 따로 받아갖고 혼자를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혼자 가시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럿이 좀 몰려가서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해줘야 돼요. 물론 뭐 들을 때는 한꺼번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워낙 뭐 공간이 넓으니까 뭐 내가 소리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각자 소리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 유튜브가 가서 뭐 소리를 쳐도 다 그쪽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쪽에 뭐 한 사람 유튜브보다는 그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응을 다 못하죠. 근데 그 한교안을 따라왔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딱 고개를 들려가면서 작년에 박 대통령 편지가 나와서 다 뭉치라고 했는데 왜 뭉치지 못했나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뭐 한 사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죠. 박 대통령 편지를 내보내서 다 뭉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공화당만 뺐냐 이렇게 대응을 하셨어야죠. 네? 앞으로도 우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작년에 안철수, 유승민, 배신자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왜 태극 국민만 쏙 뺐는지 따지셔야 돼요. 박 대통령 편지에 어디에 태극 국민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거대 야당으로 뭉치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박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 네, 뭉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순간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수가 등신 머저리 짓을 해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격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메우기 힘든 간격도 있겠지만 이거를 태극 국민한테만 얘기하는 건가요? 거대 야당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태극 국민하고 거대 야당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메우기 힘든 간격도 있고 탄핵에 대해서 서로가 간격이 있고 그렇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래 좋아. 거대 야당으로 뭉치자고 했어요. 왜 근데 우리 공화당만 뺐냐고. 뭐 덧붙여서 태극이든 다른 뭐 정강우 측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왜 뺐냐고요. 쏙 뺐잖아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된 모습을 왜 안 보여줬어요? 쏙 뺐잖아요. 여러분의 애국심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교원 측에서 유승민하고 안철수를 받아들이면서 여기 애국심 있어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한 것뿐이잖아요. 정말 자기네들이 애국심을 생각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로 뭉치자고 생각했으면 태극기된 사람을 빼지 말았어야지. 왜 뺐는데요? 뭐 그 천군만마가 당했을 때뿐만 아니고 국민의 진당 지지하는 인간들이 수시로 우리 공격을 해요. 박 대통령 편지가 나왔을 때 왜 뭉치지 않았냐고 하는데 왜 우리만 뺐냐고 우리는 공격을 해야죠. 응? 국민의 진당 인간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백 배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항상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박 대통령 편지 나와서 태국 국민 껴안으라고 했는데 왜 뺐냐. 거기 박 대통령 편지에 태국 국민들은 쏙 빼라. 태국 국민들은 모든 걸 내려놓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그들한테 대항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정원진 대표님 출정식 하시고 아마 이제 또 여러 방송에도 나가시게 되겠죠. 네.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이라 작년부터 코로나 전국이라 정말 그 선거가 참 어렵게 되죠. 여러 방송에서 띄워줘야 될 텐데 배신자들은 보니까 배신자 언론들이 엄청 불러 제끼더라고요. 뭐 우리를 의식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못 이길 거 없어요. 제가 뭐 작년에 이제 정규재 씨하고 또 제가 또 정규재 씨 얘기를 하게 됐네요. 조은진 대표님이 지난번 정규재 씨가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뭐 그 지금 뭐 국민의 진당에 있는 후보들을 뭐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은진 대표도 불러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조은진 대표 전에 윤석열이도 불렀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차마 나올까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은진 대표도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작년부터 뭐 정규재 주피를 만나고 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못했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뭐 그분이 불만을 가졌던 거 그런 거를 뭐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은 했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 보내주려고 좀 했었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로서는 한 사람이라도 좀 되게 우리 공화당에서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죠. 조은진 대표님께서 아마 9월 13일 날 월요일 날 회의였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좀 신경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보고 또 그날 저녁에 단디하자가 나부터 바뀌겠다. 제가 사실 그날 오전에 최고회의는 보질 못하고 나중에 그 회의 유튜브를 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단디하자가 나부터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단디하자가 좀 센 유튜브를 좀 많이 갖고 저도 좀 마음이 안 들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나부터 바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조 대표님께서 항상 왜 당원들끼리 왜 싸우냐 정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디하자도 나부터 바뀌겠다 뭐 이렇게 뭐 욕을 뭐 하는데 저는 뭐 단디하자가 욕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뭐 우리가 욕을 안 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겠어요. 뭐 제가 법원에 갔을 때도 막 욕하고 그래갖고 막 싸우고 할 때 욕은 이럴 때 쓰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런 거거든요. 욕을 하지 않으면 이 답답한 마음을 뭐 도저히 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뭐 좀 안타까워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방송이나 뭐 당원들끼리 불협화음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날 단대하자가 나부터 바뀌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방송이 참 저한테는 가슴이 아팠었어요.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14일 날도 엄청 우울하고 좀 서럽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정유재 씨를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정유재 주필한테 뭐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한번 만나자고 그 정유재 주필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뭐 그 정치 관련들은 다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호기심도 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부탁이나 당부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없었고 뭐 저는 뭐 계속 또 제가 보내야 될 뭐 정보 이런 거 좀 보내고 있다가 9월 14일 날은 그냥 너무나 우울하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오늘 만나 뵈도 되겠냐고 일방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후에 사무실 있겠다 이렇게 와서 제가 그냥 사무실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눈물이 막 계속 나갖고 가지고 갔던 휴지 이거를 다 쓰고 나올 정도로 울면서 얘기를 했죠. 그냥 정규제 주필이 모르는 그런 서름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나서 얘기 들었는데 그날은 뭐 정규제 주필이 좀 시간이 돼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거저거 겪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됐겠죠. 사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 공화당 2019년도에 우리가 쳐들어간 건 그런 거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너무나 좀 뭐 투쟁력이 강한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당해봤죠. 이렇게 정도 해서 제 얘기를 쭉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렸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를 그렇다고 해서 이 마당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친박이라고 했던 인간들 콧배기도 안 보고 있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에 또 뭐 정말 탄핵 이전에 했던 어떤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돌아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배척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정말 이런 더러운 마당에 나와서 보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식대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또 필요 없으면 가감하게 손을 끊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나를 흔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4일이고 내일 주 대표님이 내일 방송에 나가시면 많이 응원을 하시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한 사람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옛날 같은 그런 뭐 비난은 또 삼가를 하시고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고성국 씨 방송을 보면서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또 물론 저도 보면서 저의 간삼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저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 또 제가 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러나 뭐 객관적으로 방송을 봤을 때 고성국 씨도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정규재 GP라고는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갖는 마음하고 또 고성국 씨는 방송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저도 이제 본다면 방송을 본다면은 사실 댓글을 달긴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댓글을 좀 안 달려고 노력하죠. 아무래도 댓글들이 좀 저로서는 세잖아요. 그리고 뭐 제의 그 유튜브 구글상에서 저의 아이디가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댓글을 좀 안 달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보면은 또 자기네도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자기의 그 위치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도 댓글을 달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참 댓글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공화당 동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직설적인 그런 단어보다 하여튼 좀 일반적인 단어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나 조은진 대표님한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도록 단어 선택이나 문장에서 좀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싶고 특히 뭐 정규재 씨 같은 경우에 그분도 많이 당해보고 나니까 뭐 이리저리 채여서 하여튼 우리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보다 선거 보궐선거 이전에 했던 것 같은 그런 비난은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시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서 우리 편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곧 청계천 강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